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낮 기온이 최고 34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더불어 오늘과 내일 사이 장마가 시작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장마를 앞두고 더위가 기승입니다. 어제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2.7도까지 올랐는데요. 열기가 식지 못해 오늘 아침에도 21도로 후텁지근하게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고요. 다만 높은 습도에 체감 온도가 높아져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본격적인 장마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아 곳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는데요. 먼저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경북 남서 내륙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에는 20에서 60mm,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날이 덥겠고요. 비는 오늘과 내일 경북 남서 내륙을 제외하고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동해 연안의 수온이 급격히 올라 바다 생태계는 물론 어업 환경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7년간 우리나라 연안의 표층 수온은 1.58도씩 올라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동해는 2.04도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바다 온난화 때문으로 수온 상승은 바다 생태계의 에너지원인 기초생산력을 약화시킵니다. 동해 연안의 기초생산력은 2003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해 지난해는 최근 6년 평균치보다 13% 감소했습니다. 표층 수온이 높아져 저층과의 온도가 커지면 물질 순환이 약해져 식물 플랑크톤의 유기화합물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층에 풍부한 영양염이 공급되지 못해서 이를 이용하는 식물 플랑크톤과 같은 기초 생산자들에게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제 동해 연안의 중대형 식물 플랑크톤은 연간 1.1%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다 온난화에 따른 이 같은 생태계의 구조적인 변화는 수산업에도 치명타입니다. 우리나라 연근의 어업량은 1980년대 151만 톤에서 2020년대에는 91만 톤, 지난해는 84만 톤까지 감소했습니다. 고수온에 의한 양식어류 피해도 지난해 1,430억 원으로 집계돼 2012년 집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여름에도 우리나라의 연안 수온은 평년보다 1도씩 높고 7월 중순부터 고수온 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는 장마철을 맞아 어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키로 했습니다. 시는 배수로 정비, 하수도 준설, 산사태 위험지 점검에 나서고 주민 대피 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포항시는 직원과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함께 책임 담당제를 운영하며 긴급시 주민 강제 대피 조치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24일에는 전 읍면동이 참여하는 하천 붕괴 도시 침수 대응 및 주민 대피 훈련도 실시합니다. 그동안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김건희 특검팀이 꾸려지자 대구경찰청은 뒤늦게 수사 속도를 내는 등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정황이 나와 보여주기식 뒷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올해 1월 7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홍 전 시장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1년 복당 과정, 2022년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맡기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하거나 묵인했다는 겁니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주지하는 여론조사 비용은 19차례에 걸쳐 1억 원가량에 이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4만 4천 명 개인정보 제공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월 3일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넘겼고 경찰은 3월 5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지 5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의자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의지가 좀 있어 보이던가요? 전혀 없습니다. 수사관이 직접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수사 우리 역량으로 못한다. 대구경찰청 핵심 관계자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며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명태균 게이트 공익 제보자인 강혜경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곧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명태균 PC 포렌식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지 못한 것도 수사 지체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론조사 일체 홍준표 관련된 자료라든지 그 포렌식 했던 자료를 저희가 이제 일체 다 이제 넘겼더니 이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도 선별하는 작업이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지지부진하던 경찰 수사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강혜경 씨에게 추가 서면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강 씨가 제출한 명태균 씨 PC 포렌식 증거에 대한 서명을 받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고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들어가면서 경찰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에 홍준표 시장 건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약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면 경찰은 모든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이 대납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수뢰 후 부정처사 의혹이 있다며 지난 4월 29일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신백철입니다. 울릉고대회가 오는 26일까지 제287회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5일에는 군정 질문을 실시하고 26일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최종 처리합니다. 경산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용기한이 2년이 지난 수액을 임신부에게 투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신부가 직접 발견을 했는데 태아에 영향은 없을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30대 임신부와 남편은 경산의 한 산부인과 의원을 찾았습니다. 임신 10주차, 입덧이 심하고 몸 상태가 나빠 수액을 맞았습니다. 1시간 반쯤 흘러 화장실을 가려다 수액의 사용 기한이 2년 지난 2023년 1월인 걸 발견했습니다. 곧장 의사에게 알렸습니다.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남편을 그렇게 예민하게 구시면 안 된다. 라고 막 되려 저한테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사용 기한이 지난 수액은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수액이 세균에 감염될 수 있고 발열과 폐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발열 증상이 좀 있었었고요. 만약에 나중에 우리 태아한테 어떤 일이 발생했었을 때 결국에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건 오롯이 저의 잘못이, 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원 측은 실수였다면서도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관할보건소는 해당 의원에 시정 명령을 내렸고 지난 16일 벌인 현장 조사에서 사용 기간이 더 지난 수액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그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울산과 서울 등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상북도가 위기 임산부를 위한 24시간 상담 체계를 운영하며 보호 출산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전담기관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기상담 대표 번호는 1308번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보호 출산 신청이 증가하고 실제 원가정 복귀 사례도 나타나는 등 제도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대표 관광지 문경세제가 큰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주일산 정상까지 연결되는 케이블카와 능선을 잇는 하늘길 개발을 통해 해외 관광객들까지 사로잡겠다는 건데요. 때마침 유럽 최대 규모의 스파 리조트 개발 업체가 문경세제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유럽형 휴양시설 개발업체 테르메가 루마니아에서 운영 중인 스파형 리조트입니다. 대형 야자수들로 둘러싸인 실내 스파는 식물원을 옮겨놓은 듯하고 다양한 테마의 수영장과 사우나에선 특색 있는 테라피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답게 연간 16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이 시설이 조만간 국내에 들어섭니다. 테르메 그룹의 한국 법인인 테르메 코리아는 문경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문경세제 인근 19만 제곱미터, 약 6만 평 부지에 유럽형 웰빙 스파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테르메 그룹이 지향하는 기술을 가하면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관광지로서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지를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최소 8천억 원 이상이 될 걸로 추정됩니다. 테르메 측이 국내외 투자 유치와 리조트 운영을 책임지고 문경시는 부지를 매입해 테르메 측에 무상으로 50년간 임대하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리조트 건설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최대 200억 원의 투자 보조금이 지급되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8% 이상의 리조트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문경이 폐강 이후에 새로운 관광 산업에 뛰어든 이후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문경 관광의 활용점정을 찍는 그런 오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문경시는 테르메 그룹의 문경세제 리조트 사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2년간 유럽 현지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상당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문경시는 토지 매입 절차와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에 본격 나설 예정이지만 만약 내년 연말까지 사업에 큰 진척이 없을 경우 이번 업무 협약을 종료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해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는 포항 MBC 뒤편 철길숲에 처녀보내 수국으로 장식한 팝업 가든을 어제부터 약 2주간 운영합니다. 팝업 가든은 임시로 조성되는 테마 정원으로 현장에는 사진 촬영을 위한 포토존이 마련됐으며 행사 후에는 철길숲과 도시숲에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수국은 6월에서 7월 개화하며 토양의 산도에 따라 자주색, 파란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깔을 나타냅니다. 포항역에 공공형 택시 호출 서비스 타보소 택시가 승하차할 수 있는 타보소 존이 설치됐습니다. 타보소 앱을 이용하는 승객은 이 구역에서 더 빠르고 편리하게 택시에 타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7월 15일까지 한 달간 타보소 존에서 택시를 호출하고 탑승하는 이용객에게 타보소 포인트 1000점을 추가 적립해줍니다. 울진군은 지역 임업인에 대한 경영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보조사업은 임업인과 임업 후계자 등에게 최대 50%의 임업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임산물 식재와 송이산 가꾸기, 관정 관수시설 설치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 신청은 울진군청 산림과에 접수하면 되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난해 농촌 주민의 생활 만족도가 54.8점으로 전년보다 1.5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의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읍면 거주민의 생활 종합 만족도는 2023년 56.3점에서 2024년 54.8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생활 종합 만족도는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 여가 여건 등의 만족도를 종합한 것으로 50점은 보통 수준을 의미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올해 1분기 경북 관광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방문객은 4,4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외국인은 8% 증가한 반면 내국인은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천과 청도, 예천은 축제 효과에 힘입어 방문객이 증가했고 수도권 거주자의 방문도 소폭 늘었지만 전체 관광 소비액은 5.9% 줄어든 약 2,6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더위가 기승입니다. 어제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2.7도까지 올랐는데요. 열기가 식지 못해 오늘 아침에도 21도로 후텁지근하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최고 33도에서 34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그래도 내일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만 높은 습도의 체감 온도가 높아져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당분간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본격적인 장마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아 곳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는데요. 먼저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경북 남서 내륙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비가 예상되고요. 모레까지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에는 20에서 60mm,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1도, 김천은 1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3도, 김천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0도, 상주는 19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안동 32도, 상주도 32도로 덥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아침 기온은 23도, 경주는 20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포항 32도, 경주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까지 평년 기온을 웃돌며 계속해서 날이 덥겠고요. 비는 오늘과 내일 경북 남서 내륙을 제외하고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